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남아공 현지 날짜로 오늘이 6월 2일이니까 11일 9일 남겨두고 있고 11일 개막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의 첫 상대인 그리스가 오늘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잠시 후에 치르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이제 그리스 파라과이 경기를 보내드리면은 바로 그리스를 더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세네갈전 그리고 예? 북한전을 보내드렸습니다만 그리스의 이제 마지막 평가전까지도 이제 KBS가 네.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그리스가 세네갈과의 평가전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지리아전을 예상한 것이고 지난번 5월 26일이었죠. 북한과의 평가전은 이제 바로 우리나라를 예상한 것이고 오늘 이 파라과이는 그렇다면 이제 아르헨티나전을 예상한 것이겠죠? 네, 아무래도 하지만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는 조금 이제 스타일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선수들의 어떤 재능적인 측면에서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리스는 파라과이를 그래도 아르헨티나를 대비한 최적의 상대로서 고른 것 같습니다. 예. 문제 우리는 지난 5월 26일 북한과 그리스의 평가전에서 보았던 그리스 조금은 그렇게 세지 않던 팀으로 이제 우리가 느꼈거든요. 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의 장점과 단점이 또 극명하게 나타난 경기가 북한전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전체적인 그리스 선수들의 몸놀림이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또 역시 그것은 또 평가전일 뿐이니까 예. 예, 오늘 경기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은 그 경기에서 보지 못했던 니니스 선수를 한번 보는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 그리스의 니니스라는 선수는 신예 선수로 그렇게 우리나라엔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이미 AS 로마 소속으로서 예. 죄송합니다. 파나티나이코스 소속으로서 AS 로마를 파나티나이코스가 격침시키는 데 있어서 거의 원맨 쇼를 하다시피 한 선수거든요. 예. 이 니니스 선수는 지금 현재 유럽의 젊은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빅클럽들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로서는 이 니니스 선수를 다른 그리스 선수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경계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니니스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북한전에서 대부분 뛰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움직임이 익숙한데 니니스에 대해서도 오늘 관심을 갖고 자, 우리 한국과 첫 경기를 치를 이 그리스 파라과이 평가전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도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위스 빈테 투어 스웨테 비제 경기장에서 이제 잠시 후에 현지 시간으로는 저녁 6시 30분부터 경기가 시작됩니다. 파라과이 응원단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스 응원단도 함께 응원을 준비하면서 이제 파라과이 역시 이번 F조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파라과이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뉴질랜드와 더불어서 이제 한 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탈리아가 이번에 참여하는 팀의 어떤 공격력이 조금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뉴질랜드의 다소간 약세, 또 슬로바키아가 경험이 좀 부족하고 기복을 좀 탄다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파라과이에게도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선수들 전통적인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자, 그리스 선수들도 이미 이제 도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파라과이라든가 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의 첫 상대 그리스 모두 이제 마지막 평가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특히 이제 지난번 북한전 초반에도 좀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파라과이 역시도 전체적으로는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하면서 정교하고 빠른 역습으로서 상대를 또 괴멸시키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두 팀의 스타일이 유럽과 남미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또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스위스 빈테 투어의 날씨 섭씨 14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양국의 국가가 연주됩니다. 네, 오토 레아겔 감독이 이끄는 독일의 국가가 먼저 연주됐습니다. 그리스의 국가가 먼저 연주됐습니다. 이 독일 감독이 이끄는 이제 그리스, 이어서 파라과이의 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네, 이번 남아공 월드컵까지 모두 8번째 본선에 출전하게 되는 피파 랭킹 31위 파라과이의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자, 그리스의 피파 랭킹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가 또 최근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상 그 랭킹과는 좀 무관한 지금 니니스 선수의 모습이 정말로 보이는데요. 네, 좀 부진한 모습에 보이고 있는 그리스이고 최근 평가전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이고요. 예. 파라과이의 경우에는 4경기 평가전에서 1승 2무 1패입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의 관심 대상인 이 그리스의 포메이션을 본다면은 사실은 그리스가 이제 전통적으로 3백에 아주 수비를 강화하는 팀인데 평가전을 보면은 4백을 쓰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4백이죠? 특히 오늘도 지금 선수들 나와 있는 선수들의 면면을 대체로 봐서는 네. 4백으로 나올 공산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4-3-3 포메이션. 지난번 북한전과 세네갈전에서도 4-3-3으로 경기를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의 포메이션인데 다만 오늘의 차이는 수비형 미드필더 치올리스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로 카츄라니스 선수가 내려가고 네. 그리고 이제 니니스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카츄라니스, 니니스, 카라구니스 이렇게 3명의 미드필더가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리스 21번 달고 있는 카츄라니스 선수입니다. 네, 치올리스 선수가 있게 되면 카츄라니스 선수는 사실 공격과 수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수 겸용 미드필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치올리스 선수가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번 북한전에 나왔던 선수거든요. 왼쪽 네. 미드필더로서.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치올리스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된다면 카츄라니스 선수가 이제 수비에 주력을 하게 되겠고 니니스 선수와 카라구니스 선수가 이제 좀 공격적인 미드필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라과이 선수들이 보이겠습니다. 역시 파라과이 하면은 이제 산타크루스 선수가 가장 대표적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파라과이는 뭐 팬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카바냐스 선수 전체적인 파라과이의 공격을 주도하면서 거의 에이스급 선수거든요. 네, 지금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르바스 골키퍼, 세이타리드스, 치올리스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치올리스 선수를 투입을 하는군요. 역시 네. 역시 왼쪽 미드필더로서. 그리고 이제 18번 달고 있는 선수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니니스 선수인데요. 자, 결국 이제 그 그리스의 포메이션, 지금은 이제 파라과이 선수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아르 골키퍼를 비롯해서 베론도 있고, 자, 9번에 산타크루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파라과이의 공격은 최근에 정말 중천에 뜨고 있는 바리오스 선수와 산타크루스 선수의 투톱이 이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이제 물론 이제 파라과이 그리스의 평가전 경기 자체보다는 그리스의 경기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수비와 미드필드의 움직임, 그리고 공격진의 위력, 또 수비가 사실은 이제 장신 선수들로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수비는 흔히 질식 수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는 그리스의 공격진에 비해서는 파라과이의 수비진의 신장이 크지가 못하거든요. 파라과이가 상대적으로 공격수들은 신장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수비수들의 신장이 조금 작은 편이기 때문에 네. 과연 저러한 신장의 파라과이 수비진이 이제 그리스의 장신 공격수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이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이제 파라과이가 우리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조건들이고요. 네. 자, 그리스는 뭐 워낙 체격 자체가 이제 좋은 선수들인데, 자, 파라과이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개인기와 조직력을 잘 보여줄 듯합니다. 자, 카츄라니스 선수가 잠깐 보였고요. 파라과이 공격입니다. 파라과이 하면은 참 전통적으로 남미에서는 코파 아메리카 최근 우승은 없습니다만은 본선 진출을 꾸준히 하는 탄탄한 실력을 보이는 팀이거든요. 네. 저희에게 이제 당초의 어떤 예상보다 조금 이제 다른 멤버 구성인데요. 중앙 공격에 카페타노스 선수가 투입된 것으로 보이죠, 그리스는? 지금 저희들이 중계 방송을 현지 화면을 받아서 합니다만은 미리 그 출전 선수들 명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는 역시 사마라스 선수가 포진을 하고 있고, 니니스 선수가 공격 진영으로 올라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당초에는 니니스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치올리스 선수가 빠지는 걸로 보였습니다만 치올리스 선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올리스, 카라구니스, 카츄라니스의 어떤 미드필드의 역삼각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살핑기디스 선수가 투입되던 자리에 지금 니니스 선수가 투입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사마라스 선수가 잠깐 치고 들어갔었는데 이 사마라스 선수가 이제 우리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그리스 공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리스 공격입니다.
하지만 그리스 지금도 이제 사마라 선수의 패스미스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약간의 그 북한전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뭔가 아직은 짜여지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특히 이 사마라스 선수가 사실 그리스 선수들 중에서는 니니스 선수 다음으로는 발재간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마라스 선수의 문제는 그 자신의 드리블 능력을 너무 과신한다는 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터치라인 넘어갔습니다. 파라과이. 자, 보넷 선수가 받는 순간 그리스의 드로잉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토로시디스가 길게 드로잉을 했는데요. 그리스가 북한과의 경기에서 전반 후반 선수를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스로서도 이제 한국전이 반드시 이겨야 될 경기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상 그리스와 네, 지금은 뒷공간이 비교적 좁았죠. 자, 지금 이제 파라과이 공격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를 공략할 때도 저런 식의 수비 뒤를 노리는 그런 공격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초르바스 골키퍼가 오늘 이제 나왔는데 그리스의 현재 주전은 할키아스 골키퍼 그리고 지난번 북한전에서 모습을 보였던 시파키스 골키퍼라기보다는 이 초르바스 선수가 이제는 그리스의 주전 수훈장이라고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의 공격입니다. 치올리스가 뒤로 밀어주고 자, 그리스가 지금 파라과이를 좀처럼 공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자, 파파도폴로스가 길게 가운데로 올려줍니다. 지금도 그리스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보면 이제 길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가 저렇게 이제 롱 패스를 많이 구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확률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상대에게 점유율을 많이 내주는 경기를 한다는 것이 북한전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됐는데요. 자, 지금 파라과이전에서도 이제 길게 나오는 패스들이 많은데요. 자, 이번에 짧게 힐 패스가 연결됐습니다만은 자, 이 니니스 선수 쪽이죠. 자, 그리스 다시 잡았습니다. 자, 일단 공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이타리디스. 그러나 워낙 이 파라과이 수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파라과이. 토레스가 앞으로 밀어주고. 아우렐리아노 토레스 선수요. 자, 지금 양팀 모두 본선 첫 경기에 컨디션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맞춰가는 그런 조립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파라과이의 반격입니다. 전반전 5분 지났습니다. 오늘의 그리스의 구성은 지난번 북한전과는 좀 확연히 달라 보이네요. 자,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네, 지금의 구성은 살핑기디스 선수도 투입이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4번을 달고 있는 살핑디기스도 들어와 있고요. 네. 자, 파라과이. 자, 슛! 오, 네. 골키퍼 초로바스가 막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라과이. 자, 마리오스 선수죠. 예, 아쉽네요. 자, 분데스리가에서 올 시즌에 정말로 스타 플레이어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지금 파라과이 슈팅한 바리오스 선수가 파라과이에 떠오르는 샛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바냐스 선수가 빠진 자리를 이 바리오스 선수가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메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파라과이 쪽에는 또 직면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마라스. 프로디도스가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뭐 그렇게 경솔한 공격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파라과이 가로챘습니다. 자, 카페타누스예요. 지금도 화면상에서도 이제 그리스의 포메이션 4-3-3 포메이션이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자, 가운데 공격합니다. 파라과이. 자, 그러나 압박을 하면서 세이타리디스가 끌고 나왔습니다. 자, 이 니니스 선수가 가장 이제 그리스에서는 창조적인 네, 선수인데 이번에 뺏겼어요. 지금은 뺏겼습니다. 자, 파라과이 역습. 자, 지금도 파라과이가 그리스 수비를 저런 공간 패스로 잘 허물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산타크루스 선수에게 스루 패스가 연결이 됐었는데요. 헤딩까지 지금 크로스도 연결될 좋았어요. 뻔했습니다. 자, 일단 코너 아웃이 됐는데요.
자, 토레스 파라과이. 자, 토레스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았나 싶었는데 네, 그리스 키리지아코스 선수 쪽에 최종 접촉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토로시디스의 머리 맞고 나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수비진의 키가 크기 때문에요. 로빙 볼이 쉽지 않을 겁니다. 파라과이 코너킥. 헤딩! 오, 자, 들어갔으니. 지금 자, 다시 한번 슛! 네. 몸으로 막는 그리스입니다. 자, 중거리 빗나갑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도 좀 잘 봐둬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트피스 상황에서 슈팅까지 연결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가 전체적으로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공격하는 팀들에게 이제 그리스의 수비가 분명히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지금도 전체적인 선수들의 어떤 집중력이라든가 순발력 면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자, 코너킥이 한번 길게 넘어가는 순간 그리스 수비가 순간적으로 열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런 그렇습니다. 장면이죠. 자, 역시 이 세트 플레이에서의 어떤 헤딩도 어떻게 보면 키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좋은 위치 선정. 다시 한번 파라과이. 지금도 기회죠? 자, 슛! 자, 이걸 네.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파라과이 전반 8분. 자, 이 그리스가 초반부터 계속해서 수비 쪽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파라과이가 다소간 좀 농락을 하는 그러한 또 선취골을 그러네요. 잡아냈네요. 자, 베라의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리스의 실점 장면, 파라과이의 득점 장면을 본다면 역시 자, 이거 그리스 수비 진영에서의 실수죠. 자신들의 실책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순식간에 여기서 이 패스가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들어갈 뻔했습니다만, 네, 여기서는 또 한 베라가 번 또 이제 마무리를 짓긴 했지만 이미 그 전에 골은 뭐 들어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글쎄요. 그리스가 수비력이 상당히 강한 팀 아니겠습니까? 유럽에선 12경기를 보더라도 무실점으로 끝낸 경기가 5경기였거든요. 네, 사실 그리스가 또 전체적으로 수비 자체를 또 주무기로 삼고 있는 팀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최근의 어떤 평가전 그리고 사실상 유럽 예선에서도 상대의 공격 스피드가 빠른 팀을 상대해서는 수비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런 그리스의 약간은 좀 헐거워 보이는 듯한 수비라면은 만약 이런 장면들이 본선까지 이어진다면 허정무 감독도 그리스와 북한전을 보면서 자, 저런 그리스의 수비가 이어진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파라과이는 공격수 2명의 체격 조건은 좋습니다만 전체적인 세트 플레이에서의 공격에 가담하는 전체적인 선수들의 체격 조건으로 봐서는 파라과이가 그리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리스의 수비수들이 순간적으로 상대에 비해서 수적 우위를 세트 플레이 시에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순발력이라든가 집중력에서 문제를 보인다는 점은 우리로서도 오히려 세트 플레이에서 그리스를 상대로 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파라과이의 첫 골은 우리로서는 충분히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의 수비의 문제점을 지금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전 10분이 지나고 11분이 되고 있지만 그리스의 공격도 아직까지 그런 예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명단을 갖고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수정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봐서는 오늘 그리스는 4-4-2 포메이션으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마라스와 지금 살핑기디스가 양쪽 측면 미드필더처럼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니스 선수가 거의 투톱의 형태처럼 최전방 쪽으로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파라과이의 첫 골 그리고 지금까지 그 11분 지나는 동안의 경기장은 파라과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는 지난 3월 4일이죠. 세네갈과의 평가전에서 2대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북한과의 평가전에서 2골을 넣긴 했지만 북한 정대세에 2골을 허용하는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자, 파라과이 그리스 진영입니다. 터치라인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니니스 선수를 활용하는 어떤 레아겔 감독의 방식을 여기서 또 한번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니니스 선수가 기용이 됐을 때는 거의 투톱에서 한 처진 스트라이커 정도의 역할, 뭔가 이 정도의 역할을 지금 니니스 선수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레아겔 감독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그리스가 북한전에서 4-3-3 포메이션을 전후반 내내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4-4-2 포메이션으로 어떤 전술 변화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네, 파라과이 마르티노 감독이 잠깐 보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확정적으로 그리스의 포메이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공격에 카페타누스 선수와 니니스 선수고요. 양쪽 측면 미드필더처럼 뛰는 선수가 지금 살핑기디스 살핑기디스와 선수와 사마라스 사마라스가 선수예요. 되겠군요. 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지금 카라구니스 선수가 빠졌습니다. 4-4-2가 되려면 이제 중앙이 2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올리스 선수와 카츄라니스 선수가 지금 중앙 2명의 미드필더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이제 계산이 정확히 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좀 드린다면,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은 양 팀의 명단을 입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계 방송이 시작되면서 지금 번호를 맞춰가면서 지금 한준희 해설위원께서 전술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스의 공격입니다. 자, 결국은 오늘 그리스가 4-4-2 내지는 이제 4-4-1-1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 구성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마라스라든가 살핑기디스 선수와 니니스 선수, 이 세 선수 간의 또 유기적인 위치 이동은 항상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한 어떤 유기적인 지금 위치 변경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지금도 같습니다. 이제 사마라스가 네.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의 사마라스. 왼쪽 측면이 아니라 지금 사마라스 선수의 움직임은 거의 뭐 프리맨 같은 네. 경기장 아주 폭넓은 활동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세이타리디스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파라과이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자, 또 득점 파라과이. 장면이에요. 네. 자, 여기서 빼준 이 패스가 좋았죠. 그리고 그리스 수비가 없는 쪽으로 완전하게 공간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장면에서 산타크루스 선수가 상당히 지금 좋은 크로스성 슈팅을 장려를 시켰고요. 자, 그리고 치올리스 선수의 패스 미스로 바로 파라과이의 첫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치올리스와 카츄라니스로 중앙 미드필더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것은 레아겔 감독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치올리스 선수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죠. 자, 이 치올리스 선수가 사실 그리스의 미드필더들 가운데에서 가장 수비적으로 중핵을 맡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전반 초반에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파라과이에게 첫 골을 헌납해주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또 믿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서 이제 실수가 나온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에게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자, 전반전 15분 지났습니다. 파라과이 1대0으로 베라의 골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 15분. 자, 파라과이 공격. 자, 다시 한번 지금, 측면적으로 네, 오나요? 옵사이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도 그리스 입장에서는 좀 위험했어요. 네, 위치상으로 이제 업사이드 위치이긴 한데요. 하지만 늘 그리스 하면은 유로 2004에 우승할 때도 탄탄한 수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경기력으로 유로 2004에서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는 어떻게 보면 2000년대 들어서 퇴조해 가다시피 했던 스위퍼 내지는 이제 리베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3백으로 주로 경기를 했었죠. 네, 그때 4백과 이제 3백을 병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스 수비의 가장 큰 특징은 상당수의 선수들에게 대인 마크를 붙여놓고요. 네. 그리고 대인 마크 부담을 지니지 않는 이제 스위퍼를 한 명 둠으로써 대인 마크가 뚫릴 경우에는 그 스위퍼가 또 그 다음 커버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식 수비 방식으로서 그리스가 이제 유로 2004를 우승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도 골킥이 자, 좋지 않았고요. 네. 파라과이. 자, 지금 전반 계속 그리스 수비 골키퍼의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파라과이 다시 지금도 파라과이 공격합니다. 찬스네요. 그러나 헤딩하는 그리스. 네, 이런 대목에서는 이제 저렇게 느리고 어떻게 보면 좀 힘없는 크로스의 경우에는 그리스 수비진의 신장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이제 조금 전과 같은 장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역시 크로스는 빠르고 예리하게 들어가야만 그리스의 수비진을 허물 수가 있는 것이지, 저렇게 좀 느리고 채공 시간이 긴 크로스에 있어서는 그리스의 장신 수비벽을 뚫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특히 장신의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북한전에서도 봤지만은 빠른 패스, 빠른 움직임이 그리스 수비를 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급적 크로스를 올리더라도 속도를 빠르게,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고 빠른 패스워크로서 그리스의 수비를 허물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리스 공격을 시도합니다. 자, 불안해요. 패스들이 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가.
자, 의미 있는 전진 패스보다는 지금 횡 패스라든가 백 패스 상황들이 많거든요. 자, 저것은 지금 파라과이가 그리스의 공격 루트를 좀 잘 막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전반적으로 파라과이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력 면에서는 뭐 남미 팀들 가운데에서 거의 뭐 첫 손가락에 꼽혀도 이상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겪어내는 팀이 바로 파라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네,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에게도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로서도 파라과이를 상대하면서 특히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에서 뛰는 선수들, 아르헨티나에서 국적을 옮긴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호나탄 산타나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예선 말미에 오르티고사 선수가 이제 가세가 됐었고, 예. 예, 지금은 또 바리오스 선수가 사실은 아르헨티나 자, 태생이죠. 측면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자, 순간적으로 이제 살핑기디스의 측면 돌파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포로시디스가 뺏겼어요. 파라과이 공격. 자, 산타크루스. 지금 그리스 공격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측면을 한번 돌파를 시도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경기 때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중원이라든가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오른쪽 측면 공간을 치고 들어가는 살핑기디스 선수 쪽으로 패스가 많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네. 역시 우리가 이제 그리스전을 하면서 이 살핑기디스의 측면 쪽을 또 잘 봉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가 지니고 있는 공격 루트의 가지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볼을 잡았을 때 오른쪽 측면 공간에 살핑기디스 선수를 겨냥하는 패스, 아니면 후방에서 크게 때려 넘겨주는 그러한 어떤 롱 패스, 그리고 세트 플레이, 그리고 흘러나오는 볼에 대한 중거리 슈팅, 뭐 이 정도가 사실은 그리스의 대표적인 공격 루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유럽 팀보다는 그래도 단순한 수비와 공격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스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자국 여론 자체가 이러한 그리스의 니니스 선수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로 공격이 단조롭지 않느냐 하면서 메아겔 감독을 계속 자국 팬들이 압박을 해왔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오늘 일단 니니스 선수를 기용을 했습니다. 자, 파라과이 그러나 공격세를 쥐고 있습니다. 리베로스가 토레스에게 연결해주고 자, 가운데로. 자, 지금도 순간적으로 또 그리스 수비가 무너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산타크루스 선수가 부상이 많아서 사실 좀 문제인 선수이긴 합니다만 부상을 거의 좀 달고 사는 경향이 있죠. 네, 보네트가 하지만 밀어줍니다. 예, 컨디션이 완벽한 상태라면 산타크루스 선수가 좋은 스트라이커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골을 넣었던 베라 선수가 잠깐 보였습니다. 자, 지금 계속 파라과이가 그리스를 공략하는 것을 보면요, 수비 그 뒷공간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고 짧은 패스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리스의 위험 지역에서 방금 말씀하신 빠르고 짧은 패스웍을 활용해서 네. 세밀한 부분 전술을 가져가만 준다면 그리스 수비진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번에 사마라스가 치고 가는 순간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리스의 프리킥. 여러 가지로 이제 파라과이가 그리스를 공략을 잘해준다면은 우리로서는 이제 그리스를 어떻게 공략할지도 함께 배울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미 키킹 파울이 일어났죠. 네, 니니스 선수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지금은 엔리케 베라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파라과이. 지금도 이제 그리스 수비를 잠깐 보면은요, 포백이라고 합니다만은 역시 한준희 해설위원 얘기대로 이 일자형, 플래트형 포백은 아니군요. 네, 전반적으로 그리고 치올리스 선수가 포백 라인에 굉장히 근접해서 수비를 도와줄 경우에는 네. 거의 3백과도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죠. 바로 이제 그 점이 그리스가 자랑하는 수비 축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오늘 파라과이에게 계속 뚫리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자, 가운데로 넣어줍니다만은 이건 너무 깊었는데요. 파라과이가 이 첫 골을 넣었던 베라 선수가 상당히 공격을 잘 열어주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베라 선수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파라과이의 미드필드에서는 수비 쪽에도 상당히 역점을 두는 선수입니다만 또 이렇게 틈틈이 공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때는 역시 또 만만치 않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파라과이 공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라 선수와 더불어서 파라과이의 미드필드에는 리베로스 선수가 또 전체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6번 달고 있는 리베로스 있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공잡은 토레스입니다. 토레스 치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스의 반격인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차단하는 파라과이. 자, 베라 선수입니다. 아, 오른쪽 열어주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던 보네트 선수를 겨냥했습니다. 자, 이 그리스 선수들이 공을 수비 상황에서 잡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끌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마땅히 지금 정교한 공격의 활로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진영에서 돌리는 시간이 많고 저러다가 나가는 또 롱패스의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못하거든요. 정확도가 떨어지죠. 자, 지금도 이제 긴 패스가 나가는데요. 시올리스가 길게 줍니다만은 자. 골키퍼 비아르에게 흘러갑니다. 카페타노스 선수 쪽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카페타노스 선수가 사실 저희가 중계해드렸던 세네갈 전서부터 이제 그리스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까지의 평가전들에서는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는데 카페타노스 선수의 A매치 경력이 아주 짧거든요. 네, 이제 2경기죠. 네, 오늘까지 3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23인 엔트리에 드는 것에는 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파라과이와 그리스 선수들의 움직임을 본다면은요. 공을 잡고 있을 때 파라과이는 잡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빠른데 그리스는 이렇게 공을 잡고 있을 때 다른 선수들이 서 있거든요. 네, 그것은 또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의 수비진이 다소간 느슨한 위치 선정으로서 지금 파라과이 선수들이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적인 여지를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런 그리스의 움직임이 우리 본선 첫 경기 12일 날 보여진다면 우리로서도 상당히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스가. 사실 북한전의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또 희망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도 벨라루스전 내용이 좋지 않았고 또 이것은 또 평가전이라는 그렇죠.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리베로스 가운데로 올려줍니다. 헤딩! 있어요. 골키퍼. 자, 지금 있죠? 들어갑니다. 이거 뭐 여지 자, 없네요. 이번엔 토레스의 골입니다. 자, 바리오스 선수예요. 바리오스인가요? 네, 도르트문트에서 정말로 올 시즌 바리오스군요. 많은 골을 넣으면서 이제 남미 쪽의 스타가 아니라 유럽의 스타로서 거듭난 바리오스 선수인데 그 이전 플레이에서 이미 그리스는 실점과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네. 결국은 재차 바리오스 선수가 결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자, 파라과이의 두 번째 골이 전반 자, 지금도 25분 보시죠. 상황. 자, 중앙에서 측면으로 나가는 패스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첫 골과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비슷한 중앙으로 달려 들어가는 이 움직임. 산타크루스 선수가 헤딩.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상태로 지금 월드컵에 임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골키퍼가 일단 산타크루스 헤딩을 막았지만 바리오스의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파라과이는 카바냐스 선수를 이름으로 인해서 공격력의 상당 부분이 약화될 것처럼 보였는데 네. 돌아온 산타크루스 그리고 또 바리오스. 혜성처럼 나타난 바리오스. 네. 자, 이 조합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카바냐스와 발데스가 이끌던 당시의 투톱과는 약간은 스타일이 다르면서 그러네요. 오히려 득점력은 더 좋아질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리오스가 A매치 오늘 세 번째 출장이고 도르트문트에서 이번 시즌 19골을 넣었거든요. 대단했어요. 자, 그리스의 공격입니다. 자, 네. 살핑기디스 선수 쪽이었죠. 중거리 슛 위력 없이 높이 떴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두 골을 허용했고 자, 두 번째 골 지금은 장면이에요. 크리스천 리베로스 선수. 예, 말씀드렸던 산타크루스의 헤딩 그리고 네. 바리오스의 마무리골. 자, 파라과이의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오늘 베라 선수와 리베로스 선수 쪽의 미드필드 움직임도 파라과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서 산타크루스 선수가 첫 골 장면에서도 굉장한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 골도 산타크루스 선수가 또 상당 부분은 만들어냈고 바리오스 선수는 역시 자신의 결정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일단 공을 뒤로 돌리고 있는데요. 자, 저렇게 이제 자, 지금도 정확하게 잘 나갔어요, 공간을 지금도. 만들어주고 네. 정확한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모렐이죠? 자, 모렐의 크로스가 막혔는데 걷어내고 있는 세이타리디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이타리디스 선수 쪽에 지금 수비가 또 취약해 보입니다. 오른쪽 수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파라과이 입장에서는 왼쪽 측면, 그리스 입장에서는 오른쪽 측면 네. 수비 쪽이 지금 그쪽에서 파라과이의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다시 한번 파라과이 잡았습니다.
자, 치올리스 일단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의 역습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래도 빠른 빠르지기가 역습이 않은데요. 과연 가능할 것인가인데요. 네. 자, 이 이제 드리블을 치는 넥타스. 습성이에요. 자, 사마라스 선수가 그리스 선수치고는 니니스 선수 다음으로는 발재간이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그것이 자신의 또 그러한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너무 끌고 들어갔죠, 사마라스가. 어느 순간까지는 볼을 끌고 올라가주는 능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은 네. 또 슈팅이라든가 패스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오토레 하겔 감독 뭐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있겠습니다만 북한전 사실은 그리스로 봐서는 졸전을 벌였고요. 네. 전반전 28분이 되도록 파라과이 경기에서도 그렇게 속 좋은 경기력을 아직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전이니까 아무래도 뭐 100%의 능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네. 글쎄요, 북한전이 좀 졸전이었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네, 그런 정도의 파라과이 이건 볼 점유율과는 상관없이 뭐 점유율은 지금 그리스가 높지요. 네, 전반적인 모든 예리함의 측면에서 파라과이가 앞서고 있고 특히 왼쪽 측면과 중앙에서 빠른 패스워크로 볼을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 뭐 박지성 선수와 기성용 선수 간의 빠른 패스워크 뭐 이청용도 있고 네. 이런 이제 빠른 미드필더진의 움직임이라면은 그리스진이 이런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파라과이가 점유율도 높게 나오네요. 자, 그리스 이번에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토로시도스가 사마라스에게 주고 사마라스의 크로스가 위력 없이 또 넘어갑니다. 역시 그리스의 공격 아직까지는 여전히 단조로운데요. 자, 사마라스. 최근에 레아겔 감독의 어떤 포메이션을 보시게 되면 3백을 이제는 기본 포메이션에서 조금 뒤로 뒷전으로 밀지 않았느냐. 그리고 포백으로 주로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스가. 계속 4-3-3을 쓰다가 이제 오늘은 좀 4-4-2에 가깝고 어떻게 예. 보면 공격할 때는 4-2-4에 가깝기도 한 그러한 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그리스의 이 4백이 최근 경기들에서는 별로 성공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라과이가 또 워낙 뭐 실력이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그리스를 효과적으로 공략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파라과이를 상대로 만약에 본선에서도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네. 글쎄요. 16강 진출이 사실 쉽지 않은 경기력이죠. 그리스로서는 네. 참 16강을 다시 한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스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기고 나이지리아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나이지리아, 그리스, 대한민국 우리까지 해서 사실상 뭐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서로가 똑같은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파라과이, 베라. 자, 그리스가 공을 살려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니니스 선수가 한번 따라가 보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전체적인 어떤 움직이는 스피드를 봤을 때는 역시 오늘 경기는 또 부상 없이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마치는 것 자체가 이제 1차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승패는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네. 엄청나게 지금 뭐 전력을 다해서 뛰는 모습은 좀 아닌 네. 면도 있어요. 자, 베라 슛. 베라의 오늘 파라과이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파라과이에서는 이 베라 선수, 리베로스 선수 그리고 측면에 아우렐리아노 토레스 선수 네. 네,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스의 골키퍼 초르바스. 북한과의 경기에서는 후반전에 골문을 지켰던 골키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최근에는 할키아스 선수를 좀 밀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좀 강하게 주고 있어요. 알키아스 선수가 이제 그리스의 대표적인 골키퍼였는데요. 자, 사마라스가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리 줬어요. 자, 크로스가 지금 슛! 패스는 골! 좋고 자, 자, 살핀 그런데 지금 그리스의 깃발이 올라갔어요. 옵사이드예요. 골인데 옵사이드가 네, 선언됐군요. 하지만 옵사이드로 인정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의 그리스의 네. 어떤 측면에서의 빠른 패스. 순간적으로 빠르게 자, 들어가군요. 지금 보시죠. 지금 수비수 사이의 뒷공간으로 돌아 들어가고 니니스에게 연결이 네, 됐군요. 거기서 니니스 선수의 이 장면인데 글쎄요. 살핀 그리스 니니스. 입장에서는 거의 좀 동일선상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지금 니니스 선수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니니스의 그 공간을 찾아가는 움직임은 우리 수비들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네.
자, 니니스 선수가 투입이 됐을 때 지금까지 뭐 대단한 현란한 발재간을 본인 자신이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 같은 플레이는 상당히 좋았죠. 자, 다시 한번 니니스가 잡았습니다. 치올리스, 카츄라리스, 치올리스 짧게. 자, 파라과이 문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카츄라리스 살짝 이어주고, 자, 크로스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카페타노스에게까지 이번에는 연결이 돼봤습니다. 네. 그리스 공격이. 지금 그리스 입장에서는 오른쪽 측면에 어떤 세이타리디스 선수의 자, 크로스. 올려줍니다. 네, 지금도 그렇죠. 역시 이 카페타노스 선수 188cm, 뭐 그렇게 큰 키라고는 그리스 팀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은요. 역시 그 긴 패스가 많이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는 뭐 워낙에 190 이상 되는 선수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그렇지만 188이면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도 큰 키거든요. 네. 지금 파라과이 수비진에게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신장입니다. 자, 역시 이제 그리스로서는 높이 축구를 많이 시도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군요. 그리고 자. 또는 이제 그 리니스를 이용한 그런 공간 돌파도 이제 간간히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자, 사마라스가 지금- 치고 들어갑니다. 자, 또 이제 드리블을 치죠. 사마라스. 자, 자, 이번에 다시 이어졌네요. 오른쪽이에요. 자, 비슷한 패턴이죠. 자, 이번에도 니니스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 같은 패턴인데요. 중거리 슈팅은 이제 멀리 나고 가는데, 자, 그러나 오른쪽에서 니니스에게 연결되는 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지금 거의 지금 몇 번의 장면이 거의 공식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마라스 선수는 드리블을 워낙에 좋아하는 선수기 때문에 사마라스 선수가 중원으로부터 볼을 잡고 드리블을 치고 나오다가 오른쪽 측면 공간에 세이타리디스 선수에게 자, 바로 이 패스. 선수 세이타리디스가 그러면 니니스에게 주죠. 세이타리디스 선수는 수비수들 사이의 공간을 빠져서 돌아나가는 니니스 선수에게 또 네. 빠르게 연결. 자, 이 장면이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로서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봐둬야 될 장면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파라과이 응원단, 파라과이 팬들입니다. 그리스의 공격 형태를 보면은 이제 사마라스가 가운데서 현란하게 치고 나가는 건 여러 차례 보입니다만은 위력적인 공격은 역시 오른쪽에서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니니스 선수가 투입된 효과가 이제는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파라과이. 보네트. 사마라스가 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파라과이로서는 2대 0으로 만들어 놓고 양각 그 공격의 그 강도를 좀 줄여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조금 더 파라과이는 좀 느슨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에서 또 그리스의 공격이 예.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토레아겔 감독도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리스의 공격력을 더욱더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네. 아무리 평가전이지만 이제 또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네. 2대 0. 지금의 스코어는 좀 커 보이는데요. 북한과의 평가전 2대 2도 그리스로서는 참 실망스러웠는데 아직까지 파라과이전 2실점 중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리스는 자신들의 위험 지역에서 상대가 빠르게 패스와 움직임을 주고받으면서 나가는 짧게 하는 플레이에는 상당히 그리스가 약점이 있어요. 예. 자, 우리 대표팀이 이제 짧고 빠른 패스를 많이 구사하고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빈 공간을 패스를 주고 나서는 항상 효율적인 공간을 향해서 찾아 들어가는 네. 움직임을 펼쳐줘야죠. 자, 사마라스. 자, 오.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거는, 예, 사마라스가 카페타노스에게 연결해줬는데요. 글쎄요. 카페타노스. 카페타노스 선수가 조금 일찍 포기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옵사이드를 좀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일단은 이 카페타노스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북한과의 경기에서 이제 후반전에 나왔던 선수였고 문전 깊숙이 또 우리와의 경기에서 출전한다면 저런 식으로 포스트 플레이를 계속 시도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카페타노스 선수는 그래도 본선에서는 벤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네. 결국은 게카스라든가 하리스테아스 선수 쪽의 출장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자, 사마라스 7번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카페타노스 선수가 A매치 세 번째 출장이군요, 오늘이. 그렇게 이제 그 베스트 11으로 보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선수군요. 네, 루마니아 리그에서 골을 굉장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제 대표팀에 뽑히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중계해드렸던 세네갈전서부터 대표팀에서까지 루마니아 리그처럼의 활약은 결코 아니었어요. 네. 자, 파라과이, 자, 토레스, 그리스의 공격입니다. 네, 이 아우렐리아노 토레스 선수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필드 쪽에서 더 많이 뛰고 있거든요. 네. 이제 모렐 선수를 그 뒤쪽에 두고요.
뒤에서 아유 위험한 반칙을 했군요. 토레스의 반칙. 딱 그리스의 세트피스를 한번 보죠. 니니스가 차는군요. 자, 약간 짧게 주는 자, 찬스죠? 슛! 네. 아, 이번 슈팅은 위력적이었습니다. 자, 치올리스 선수요. 네. 자, 25살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뛰고 있는 치올리스의 중거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이번에 들어갔어요. 네, 지금은 볼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치올리스 선수의 임팩트라면은 좀 빗나갈 확률이 좀 높은 그러한 슈팅이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치올리스 선수도 흘러나오는 볼에 대한 중거리 슈팅의 능력은 충분히 네.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지금 이 공인구 자블라니가 한번 제대로 맞으면은 골키퍼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많이 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파라과이의 골 장면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이 나왔습니다만 네. 튀어나오는 볼에 대한 리바운드를 항상 선수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파라과이의 두 골 모두 1차 슈팅에서 맞고 나오는 그 볼을 살린 골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방금 자블라니의 특성을 전인석 캐스터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자블라니라면은 역시 골키퍼들의 손에 한 번의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자, 바로 이 자블라니 볼. 이번 남아공에서 또 어떤 이변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공인구입니다. 네, 헤라르도 마르티노 감독이죠. 아르헨티나 출신 파라과이 감독. 네, 이 또 감독이 아르헨티나 출신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셨던 파라과이가 아르헨티나 태생의 파라과이 혈통을 지닌 선수들을 또 많이 데려올 수가 있었던 거죠. 조금 전에 그리스 두 번째 골. 자, 그리스 공격입니다. 치올리스예요. 치올리스가 웬만한 거리에서는 슈팅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뭐 치올리스 선수보다는 적어도 그래도 이 위치에서의 그리스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미드필더들은 역시 카츄라니스와 카라구니스. 지금 카라구니스 선수는 출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 두 선수가 역시 중거리 슈팅에는 치올리스 선수보다는 좀 더 위력적인 선수들이라고 봐야죠. 자, 조금 전에 슈팅했던 치올리스 선수입니다. 파라과이 비아르 골키퍼. 네, 그리스의 반칙이죠. 네, 키르지아코스 선수가 또 파울이 사실 꽤 있는 선수거든요. 잉글랜드에서 뛰고 있는 키르기아고스의 반칙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이청용이라든가 박지성 선수가 상대 위험 지역에서 과감한 드리블을 시도해 줄 때 또 이렇게 키르지아코스 선수 같은 선수들의 파울을 얻어낼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프리킥에 박주영이라든가 염기훈 날카로운 이제 슈터들이 있거든요. 네. 자, 모렐 선수예요. 골키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의 초르바스 골키퍼의 수비력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그리스 수비진은 뭐 지난 평가전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산타크루스. 그러나 그리스 수비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니니스. 이제 니니스를 볼 기회인가요? 자, 발재간이 자, 있죠. 오른쪽 이어졌습니다. 중거리 슛! 자, 골키퍼가 쳐냅니다. 역시 한 번에 처리하기가 골키퍼가 쉽지가 않네요. 사마라스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니니스 선수의 드리블 돌파에 이은 또 사마라스 선수 측면 쪽으로 내주고 사마라스 선수의 이제 좀 비교적 긴 거리에서의 슈팅이었죠. 네. 자, 니니스의 돌파 그리고 패스를 받은 사마라스의 슈팅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모서리로 빨려 들어가는 볼이었어요. 자, 바로 이제 자블라니의 특성을 아주 잘 살린 슈팅이죠. 자, 바깥쪽 스피니 먹으면서요. 예. 코너에서 오, 사마라스. 네. 자, 네. 사마라스 선수가 발에 이어서 이번에는 머리도 한번 과시를 해봤습니다. 역시 이 사마라스 선수는 우리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선수라는 걸 오늘 보여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고 있는 기성용 선수와 같은 팀 소속입니다. 자, 파라과이 수비수들도 180 언저리는 됩니다. 그러나 이 네. 사마라스는 또 190이 넘거든요. 그렇죠. 파라과이 수비진이 작다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뭐 엄청나게 그렇다고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리스 선수들과 이렇게 서 있을 때 보시게 되면 역시 확연히 좀 차이가 네. 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수비진들이 다실바가 181, 그리고 베로닐 181, 거의 175 이상 185 이하 그 사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 그리스의 공격진 중에서 190이 넘으면은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산타크루스 그리스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다만 파라과이가 또 좋은 것은
공격수 3명은 이제는 아주 다 큰 선수들이에요. 네. 카르도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카르도소 선수, 산타크루즈, 마리오스 선수. 네. 어떻게 보면 카바냐스와 발데스가 공격을 주도할 때는 또 그런 면은 없었거든요. 자, 베라. 자, 베라에 의해서 수비 사이로 찔러주는 패스들이 자, 상당히 이렇게 위력적인데요. 끊었을 때가 다시 한번 이제 찬스인데요. 베라가 밀어주고 자, 다시 측면 공간이죠. 왼쪽으로 그렇죠. 가는군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골이 다 나왔거든요. 이번에 골키퍼에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파라과이 좌우로 흔들어주니까 그리스 수비가 많이 흔들리는데요. 자, 사실 그리스의 최근의 오른쪽 측면의 주전 선수는 사실은 빈트라 선수 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왕년의 스타라고 볼 수 있는 세이타리디스 선수가 나왔는데 세이타리디스 선수의 경기 감각이 글쎄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토레스의 패스가 끊어졌습니다. 자, 도중 차단하면서 파라과이 공격. 자, 여유있게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세이타리디스 선수가 상대 선수를 따라서 중원 쪽까지 나왔었는데요. 자기 공을 자리로 가로챘어요, 그리스. 자기 자리로 복귀할 적에 있어서의 위치 선정 네.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니니스 쪽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그리스의 공격 역시 빠르지 않은 공격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라과이로서도 지금 평가전에서 2대0으로까지 앞서고 있으니까 굳이 무리 안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토레스. 자, 논스톱 패스가 이어집니다. 네.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러나 자, 지금 토로시디스 토로시디스 아닙니까? 토로시디스. 오, 오버헤드 지금은 킥. 네. 자, 오늘은 이제 빈트라 선수 대신 세이타리디스 선수가 측면에 기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 토로시디스 선수도 사실은 최근에는 스피로플로스 선수에게 밀려 있었던 선수거든요. 네. 오늘 양쪽 측면 수비수 쪽은 다소간 조금 밀려 있었던 그러한 자원들이 오히려 오늘 기용이 됐습니다. 지금 이 토로시디스 선수가 바로 북한전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유심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요. 네, 사실은 그 북한전에서 스피로플로스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 수비 사실 주전인데 네. 스피로플로스 선수가 사실 정대세 선수에게 상당히 많이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로시디스를 왼쪽 백으로 지금 내세웠는데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마라스가 치고 들어갑니다. 45분이 이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의 중심 선수 사마라스. 네, 역시 공격수들 가운데 볼을 잡는 터치 횟수는 가장 많은 선수가 이 사마라스 선수죠. 예. 자,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 파라과이가 베라의 첫 골 그리고 바리오스의 두 번째 골로 2대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네, 경기 초반에 파라과이가 특히 그리스의 위험 지역에서 측면을 아주 잘 활용하는 패스워크를 보여줌으로써 그리스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리스의 골문을 흔들었던 바리오스 19번 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파라과이 입장에서는 마리오스 선수, 산타크루스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 되겠죠. 13번의 베라가 첫 골의 주인공. 결국 바리오스라든가 그리고 베라 그리고 이런 파라과이의 정교한 패스, 정교한 움직임들이 그리스 수비를 참 많이 무너뜨리는 우리로서는 어떤 희망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그리스와 파라과이 전반전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전 그리스 모습 그리고 파라과이에게 2대0으로 이제 뒤졌습니다만은 수비를 보면은 이제 키르기아코스라든가 파파도폴로스, 세이타리디스, 토로시디스 네 명의 수비. 그리고 미드필드가 이제 카라구니스, 카츄라니스, 니니스, 치올리스. 그리고 카라구니스 선수가 아니고 카츄라니스, 카츄라니스와 니니스, 치올리스 그리고 사마라스와 살핑기디스가 오히려 측면 있군요. 미드필더처럼 출전을 그리고 하는 이제 카페타노스와 니니스가 오히려 투톱처럼 이런 4-4-2 포메이션이 아무래도 후반전은 또 여러 선수를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카라구니스 선수라든가 지금 뭐 들어올 선수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리스이고 전반적으로 두 팀 모두가 이제는 선수 교체를 좀 폭을 넓힐 것 같습니다. 오토레아겔 감독으로서도 첫 경기 대한민국과의 경기에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뭐 첫 경기의 중요성은 모든 월드컵 모든 팀에게 중요하겠습니다만
B조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과 그리스의 경기가 전체 조의 판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렇죠. 경기가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의 아르헨티나가 뭐 최강팀이라고 네. 모두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 그리스, 나이지리아 모두 나머지 두 팀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도 누가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느냐 이것이 또 중요하겠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리스는 물론 파라과이를 상대하면서 아르헨티나를 이기는 이제 해법도 찾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당면한 한국과의 경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의 해법도 여기서 찾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파라과이가 펼치고 있는 공격, 우리도 사실 가장 강점이 있는 분야는 역시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파라과이가 지금 점수를 나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역시 중앙과 측면이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좋은 기회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리스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 파라과이를 우리를 대비한 또 포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하리스테아스 선수라든가 카라구니스 선수의 모습이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10번을 달고 있는 카라구니스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올 것 같죠? 자, 카라구니스 선수를 투입한다면 혹시 니니스 선수를 뺄 것인가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리스테아스 선수는 아무래도 글쎄요 카페타노스 선수와 바꿔주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수들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4-4-2 공격 시에는 4-2-4 이러한 포메이션으로 출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선수 교체에 따라서는 다시 4-3-3이나 뭐 3-4-3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또 그리스라고 볼 수도 자, 있습니다. 일단 후반전에 그리스가 10번을 달고 있는 카라구리스를 투입을 하고 9번을 달고 있는 하리스테아스를 또 투입하는 모습이죠. 네. 자, 빠진 선수들이 이제 누굴지 이제 평가전에서는 사실 저희가 중계하면서 좀 이런 어려움들은 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A매치로 공인된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교체되는 선수라든가 또 경기 전에 출전 선수들 특히 그 배번이라든가 이 명단들이 참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는 뭐 양 팀이 배번을 마구 섞어놓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 점은 좀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파라과이는 전반전 선수들이 그대로 뛰는 양상이고요. 그리스는 카라구니스 선수와 또 하리스테아스 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카페타노스 선수가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리스테아스 선수가 약간 오른쪽 측면 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그렇다면 살핑기디스 선수가 빠지나요? 자, 한번 이제 후반전 경기를 진행시키면서 자, 치올리스 선수, 상황을 카츄라니스 보겠습니다. 선수 그대로 있고요. 사마라스, 카라구니스, 지금은 4-3-3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스위스 빈테 투어시에 있는 슈에체 비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그리스와 파라과이 평가전 화면 상태 좋지 못한 점. 네, 지금 하리스테아스예요. 순간적으로 후반전에 들어간 하리스테아스가 자, 그리고 루카스 빈트라 11번. 선수가 들어갔죠. 자, 빈트라 선수가 들어갔다면 역시 세이타리디스 선수 쪽과 바꾸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세이타리디스 선수 2번은 또 그대로 있죠. 자, 그리고 그리스가 태클을 하는 순간 무릎을 잡고 있는데요. 카츄라니스 선수입니다. 30살. 자, 이 미드필더 진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카츄라니스가 네, 일단 니니스 선수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은 관절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좀 많이 가졌을 텐데요. 카츄라니스. 자, 카츄라니스 선수는 사실은 그리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중앙 미드필더거든요. 그렇죠. 유로 2004의 우승 멤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세이타리디스 선수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세이타리디스와 카츄라니스가 가장 그 당시 좀 젊은 세대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좀 많이 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스 후반전 3명의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왔습니다. 빈트라 11번, 10번에 카라구리스, 그리고 9번에 하리스테아스. 자, 결국 이제 수비 미드필드 공격을 한 명씩 한번 교체를 해본 거거든요. 그리스에서는. 자, 지금 세이타리디스 선수가 미드필드로 올라온 것처럼도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빈트라 선수와 세이타리디스 선수가 동시에 같은 그라운드에서 뛸 수가 있거든요. 자, 파파도볼로스가 길게 넘어집니다. 터치라인 아웃.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 지금 카츄라니스 선수가 뛸 듯합니다. 네, 카츄라니스 선수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파라과이. 모렐의 드로잉.
자, 카라구니스가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파라과이 가로채고 토레스. 자, 보네트. 볼 컨트롤 좋지 않네요. 자, 보네트 32살의 노장 선수입니다만은. 자, 하지만 이 보네트 선수도 참 멀티플레이어예요. 네. 그러니까 측면 수비, 측면 미드필드, 뭐 중앙 미드필드까지 뭐 다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일단 그리스가 전반전 4-4-2 포메이션 그리고 후반전 시작하면서 4-3-3으로 바뀐 듯한 포메이션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리스테아스 뺏겼어요. 이 하리스테아스 선수도 공을 자꾸 끌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그리스의 공격입니다. 왼쪽으로 이어집니다. 자, 토로시디스. 토로시디스 선수가 그대로 있고요. 슛! 자, 차례입니다. 네, 자, 토로시디스의 네. 중거리 슈팅. 자, 오랜만에 정말 위력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준 토로시디스인데요. 이 토로시디스가 뭐 전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전에 나오지 않았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선수. 그래서 좀 궁금했던 선수인데 날카로운 공격 가담력과 슈팅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공격수는 일단 3명이 있습니다. 예. 그 공격수라고 한다면 사마라스, 카페타노스, 하리스테아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드필드에서 전반전에 있던 치올리스와 카츄라니스가 그대로 있고 카라구니스가 들어오고 지금 살핑기디스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살피기디스 선수는 빠졌죠. 네. 하리스테아스 선수 쪽과 이제 니니스도 빠지고. 바뀐 것으로 됐고 네. 지금 봐서는 3백으로 간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트라 선수가 3백의 한 자리로 가고 네. 지금 세이타리디스 선수가 측면 미드필더 윙백처럼 가고 뭔가 그런 구성처럼도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3백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리스가 최근에 한동안 안 쓰던 네. 3-4-3으로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리스가 3백으로 나설 때 수비력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네. 자, 토로시디스가 계속 공격에 가담을 합니다. 자, 이 3백을 썼을 때는 토로시디스 선수의 공격 가담 빈도는 늘어날 겁니다. 좀 더 이제 앞으로 보내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자, 토로시디스가 넘어져 있습니다. 무릎을 살짝 쳤군요. 토로시디스. 자. 결국 그 3백을 쓴다면은 수비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인 수비수가 5명이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로서는. 그렇죠. 이제 토로시디스와 세이타리디스가 수비에 가담을 할 때는 이제 거의 5백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치올리스까지 수비에 가담을 하면 거의 뭐 6백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공격에 이제 임할 때 바로 이제 이 윙백들의 역할이 이제 커져야 되는 상황이 바로 3백 상황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왼쪽 측면에 4백에서 토로시디스 선수가 공격 가담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왼쪽 측면도 오른쪽 측면과 더불어서 좀 균형감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레하겔 감독으로서는 더 이상의 실점을 하지 않고 반격을 하겠다는 의도 아닐까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대표팀 입장을 좀 좋게 희망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그리스가 사실은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습의 어떤 단면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3백, 4백 바로 이제 그런 혼선일 테고요. 네, 그리고 4-3-3에서 오늘은 또 4-4-2.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후반전엔 또 3백.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가 어떤 포메이션도 최근에 그렇게 잘 되지가 않으니까 예. 결국은 이렇게 좀 변경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패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입니다. 네, 지금 빈트라 선수. 네, 빈트라가 이제 오른쪽 3백 중에서 이제 오른쪽을 맡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 빈트라 선수가 과연 센터백의 한 자리 역할이 적합하냐? 이것은 약간 또 의문의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사실 저 자리 정도라면 파파 스타토플로스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수비진에. 그 선수가 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나 파파스토스플로스는 또 너무 이제 A매치 경험이 10번 정도는 되긴 합니다만은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네. 레하겔 감독으로서는 또 마음을 잘 못 놓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인석 아나운서 이야기대로 레아겔 감독이 어린 선수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파파스타소플로스 선수가 조금 좀 경시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찌됐건 빈트라 선수가 과연 3백의 저 자리를 잘 커버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것을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결국 같습니다. 레하겔 감독으로서 이제 여러 이제 선수들 각각의 포지션에서 테스트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경기가 바로 평가전이거든요. 네. 자, 후반전 7분을 지난 상황에서 자, 그리스가 일단 선수 교체를 이것도- 3명을 하면서
네. 후반전이 임하고 있습니다. 수비 파라과이 진영에서의 공격, 패스 리베로스. 전개가 지금 그리스가 상당히 불안해요. 예. 쉽게 공격 지역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뒤로 가거나 옆으로 돌리는 패스들이 많아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수비 진영에서 이제 패스를 전개시켰을 때 상당히 좀 느슨하고 느린 패스 전개가 많은데 네. 저렇게 된다면 미드필더라든가 공격수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쳐줄 경우에는 저 볼을 인터셉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자, 모렐이 올려줍니다. 발로 막았군요. 터치라인 아웃. 파라과이의 드로잉 공격입니다. 다시 한번 모렐. 자, 찔러주고 토레스의 크로스. 자, 우왕좌왕 걷어내고 있습니다. 한 발 빨랐네요. 자, 이 그리스의 초르바스 골키퍼의 수비력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아우렐리아노 토레스 선수는 계속해서 활약이 좋고 지금은 네, 공을 완전히 놓쳤어요. 골키퍼가 나왔는데 사실은 또 그 앞에서 수비수가 걷어내지 않았습니까? 토로시디스 선수가 걷어냈고 결국은 그 상황이 오히려 파라과이의 절호의 찬스가 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또 멀리 튀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게요. 산타크루스 순간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골을 노려봤습니다. 자, 그리스의 공격입니다. 지금은 하리스테스죠. 스테아스. 191cm의 큰 키 휘청휘청하면서 공격을 주도해봤습니다. 파라과이 네. 패스 길이 참 좋네요. 산타크루스에게 연결이 잘 됐습니다. 자, 파라과이가 평균적인 재능 면에서는 아르헨티나에 좀 처지는 팀이다라는 이야기를 오프닝 때 드렸는데 예. 그래도 역시 그리스에 비해서는 특히 수비 진영에서 볼을 끌고 나오는 예. 볼을 전개시키는 정교함이 파라과이가 뭐 한 수 위라는 것이 일단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개인기 조직력이 한결 더 다져 보이는 팀이 파라과이거든요. 네. 일단 수비 진영에서 볼이 빠르게 신속하게 빠져나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리스는 계속 불안한 모습이에요. 공격 전개가 쉽게 안 되죠. 네. 그리스가 카라구리스의 반칙입니다. 자, 후반전에 들어온 카라구리스. 사실은 이제 이 카라구리스가 그리스의 핵심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니니스 선수가 기용이 되더라도 뭐 포메이션에 따라서는 카라구니스 선수와 동시에 기용될 여지도 충분히 있는데요. 예. 자, 토레스의 프리킥. 골키퍼 초로바스가 잡았습니다. 역시 파라과이 바리오스 선수가 골문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여유 있게 공격을 또 전개하고 있는 파라과이 리베로스. 네, 지금 정도의 어떤 스피드의 움직임에서는 분명히 좀 평가전의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네. 지금 파라과이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인상은 아니에요. 네. 그래도 기본기와 날카로운 면에서는 그리스보다는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대목이에요. 네. 자, 그리스의 공격 속도가 상당히 느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지역에서 저렇게 또 느슨한 패스웍은 결국은 또 끊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아무리 평가전이라고 해도 오토레아겔 감독으로서는 참 마음에 안 드는 파라과이전이 될 듯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뭐 평가전에서 둘 다 100%를 안 한다 쳐도 네. 파라과이가 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각의 선수들은 자기의 경기력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파라과이 바리오스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여기서 네, 좀 위험할 뻔했네요. 발이 접질릴 뻔했군요. 네. 지금 저런 것이 불의의 또 인대 부상 쪽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렇죠. 자, 올 시즌 분데스리가 정규리그 19골, 컵대회까지 23골을 이번 시즌에 기록했습니다. 네. 도르트문트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월드컵에서까지도 이 바리오스 선수가 잘한다면 네. 더 큰 클럽들에서 노릴 수도 있어요. 바리오스 선수가 지금 지난번 아일랜드와의 평가전에서 골을 넣고 또 코트디부아르전에서 골을 넣고 오늘 그리스전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거든요. 평가전에서. 네, 바리오스 선수가 지금 근데 A매치가 3경기째죠. 네. 네, 사실은 그 바로 그렇죠. 말씀하신 아일랜드전에서부터 등용이 된 선수인데 네, 독일 리그에서 워낙에 잘했으니까요. A매치를 지금 뛰면서 매 경기 골을 넣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이제 바리오스 선수가 파라과이의 새로운 공격수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네요. 네, 지금 산타크루스 선수와의 저 조합이라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같은 도르트문트의 발데스 선수가 좀 밀릴 것 같아요. 네.
그리스의 코너킥 역시 킥이 좋은 카라구리스가 올려줍니다. 이번 코너킥은 뭐 그렇게 좋았던 킥이라고 볼 수가 없는 카라구리스. 네. 하지만 이제 카라구니스 선수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는 역시 전인석 아나운서 말씀대로 세트 플레이거든요. 그리스의 세트 플레이 키커들 가운데서는 가장 노련한 솜씨를 지닌 예. 선수가 카라구니스입니다. 북한과의 경기에서 이제 그리스가 지금 카츄라니스 예. 선수가 좀 전에 부상 몸이 안 좋았었는데요. 염려가 좀 있었죠. 자 그리고 파사조글루 선수. 파사조글루 선수와 카츄라니스 선수의 역할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차 초글루가 들어갔습니다. 뭐 수비, 측면 수비, 중앙 미드필드에 이르기까지 역시 예. 유틸리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키프로에스 뛰고 있는 바차 초글루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의 세트피스 상황 역시 이거는 카라구니스가 그렇죠. 올리죠. 네. 카라구니스에서 시작돼서 마무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는 지금은 하리스테아스 선수예요. 네. 북한전에서도 바로 이제 그런 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카라구리스. 자, 그렇죠. 저렇게 하리스테아스 쪽으로 가죠. 슛! 네, 치올리스요. 네. 역시 카라구니스가 들어가면서 세트피스가 위력적으로 변하는데요. 네. 그리스가.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표팀이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의 확률에 대한 예측이거든요. 네. 카라구니스가 키커고 지금 하리스테아스가 기용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저 두 선수는 사실은 뭐 유로 2004 뭐 예전부터 네. 정말 세트 플레이를 둘이서 같이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은 카라구니스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는 하리스테아스 선수 쪽으로 볼을 보낼 확률이 높다는 거. 우리 수비로서는 네. 또 하리스테아스를 잘 막으면 된다는 그렇죠. 그런 데 답도 나오는 상황이군요. 물론 이제 키르지아코스라든가 뭐 파파도플로스라든가 혹은 뭐 오늘 나오지 않은 모라스라든가 네. 이런 선수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요. 자 지금 화면 상태가 끊어졌습니다. 스위스 슈에체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리스와 파라과이의 후반전 상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 도중인데요. 후반전 14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슈에체 경기장에서 보내고 있는 파라과이와 그리스의 평가전 후반전 상황에서 지금 화면이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그 화면이 다시 정상적으로 되는 대로 다시 경기를 지켜보겠는데 일단 그리스로서는 이제 전반전에서 뛰지 않았던 지금 4명의 선수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 봐야 될 대목은 네. 오늘 이제 전반전에 4-4-2를 들고 나온 것도 좀 흥미로운데 예. 그것을 최근에 안 쓰던 3-4-3으로 다시 바꿨거든요. 예. 그러니까 4-3-3을 최근에 그리스의 주력 포메이션이라고 본다면 오늘의 전반전 후반전은 오히려 최근에 안 쓰던 포메이션들을 가지고서 전반전 후반전을 임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가 지금 레아겔 감독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활로를 찾으려는 그러한 어떤 몸부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와의 첫 경기에서 그리스의 오토 레아겔 감독이 3백이든 4백이든 상황에 따라서는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으로 봐서는 우리와의 대결에서 4백 4-3-3이 유력해 보였는데 네. 오늘 한 것을 보자면 글쎄요. 4-3-3이라고도 반드시 확신할 수만도 없고 예. 또 기본적으로 레아길 감독이 3백과 4백을 병용하면서 상당히 잦은 어떤 포메이션 변화를 줘왔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우리와의 대결에서는 또 어떤 포메이션일지는 결국은 그날 스타팅 라인업을 봐야만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리스 팀은 좀 강팀이라고 생각하는 팀에게는 3팩 형태로 나왔고 한번 해볼 만하다. 골을 넣어야 되는 팀이다를 싶을 때는 이제 4백 형태로 나오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렇게 4백으로 바꾸면서 사실 가장 수혜를 크게 입은 선수가 오늘 슈팅 3번 때렸던 치올리스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3백에서는 치올리스 선수가 기용될 상황이 좀 적다가 4-3-3 3명의 미드필더를 역삼각형처럼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치올리스, 카츄라니스, 카라구니스 이런 네. 멤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치올리스 선수도 좀 기회가 많아졌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리스의 모습은 우리와의 대결에서 어떤 포메이션으로 선발 출장을 할 것이다. 예. 이것을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현장 화면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방송 상태가 오르지 못한 점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라과이 공격 자하. 한 번에 찔러주는군요. 네, 지금 패스가 조금 강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공격이었어요. 자, 지금 파라과이는 에드가 베니테스 선수,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파라과이도 화면이 끊어진 상태에서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바리오스 선수 빼지 않았나 보이거든요. 바리오스 선수도 아까 약간 무릎 쪽에 좀 부상이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에드가 베니테스 선수가 바리오스 선수를 대체한 것 같습니다. 자, 파라과이. 토레스가 앞으로 바로 찔러줍니다만은 자, 이게 베니테스예요. 베니테스가 어떻게 돌파하나요? 자, 뚫고 들어갑니다. 베니테스 밀어주고 있어요. 골키퍼에게 걸렸습니다. 네. 자, 저런 돌파와 그리고 지금 슈팅한 바레토죠. 바레토도 지금 새로 들어간 선수군요. 그렇습니다. 바레토 선수는 사실은 클럽에서의 출전 기회가 상당히 좀 없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파라과이 국가대표팀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미드필더예요. 네. 자, 바레토의 슈팅까지 이어졌던 파라과이 공격. 무엇보다 이 베니테스의 돌파.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제 그리스 수비에 지금으로 봐서는 또 어떤 엉성함이 또 보였거든요. 자,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네. 저렇게 빠르고 과감한 돌파를 시도해주면 그리스 수비진은 항상 어려움을 겪는 장면들이 크로스 많아요. 올려줍니다. 우리 공격수들이 그리스 수비에 저런 그러니까 키가 큰 그리스 수비진들은 빠르게 돌파하면은 흔들 수 있다는 그런 답도 나오거든요. 네,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에서 이제 하면은 파울을 하는 경향들이 그렇죠. 많고 안에서는 이제 파울하면 페널티킥 아니겠어요? 자, 하리스테아스가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바로 네, 사마라스 선수 사마라스의 크로스. 슈팅까지 이어진 각이 네, 별로 없어 거의 보이는데요. 지금은 뭐 슈팅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리스테아스 그리고 측면으로 빠져있던 사마라스의 연결. 가운데 쇄도하는 선수가 있었다면은 더 좋았을 뻔했던 그리스의 그렇죠. 공격이었습니다. 자, 하리스티아스 선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마라스 선수의 크로스가 슈팅성 크로스가 조금은 골키퍼에게 가깝게 붙었습니다. 네. 후반전에 사마라스가 좀 측면으로 쳐져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군요. 네, 사마라스 선수는 사실은 말씀을 뭐 계속 드렸다시피 최전방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조금 그래도 재주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약간 뒤로 빼서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군요. 네. 아마 본인은 그리스의 플레이메이커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 지금 후반전에 들어간 카라구니스도 있고 또 사마라스 그리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이제 게카스까지 투입된다면은 또 다른 그리스의 모습이 되거든요. 게카스 선수가 투입이 될 때는 거의 틀림없이 카페타노스 선수를 그때는 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그리스의 프리킥입니다. 산타크루스의 반칙. 파라과이 산타크루스. 네, 사실은 이 산타크루스 선수가 지역 예선에서는 거의 공헌을 하지 못했어요. 예. 네, 그때는 완전히 이제 카바냐스, 발데스 위주의 공격이었는데요. 자, 또 한 명의 카니자 선수를 투입하는 네, 파라과이입니다. 이 다리오 베론 선수와 더불어서 파라과이의 수비진에서는 또 가장 노련한 경험이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모레를 뺐군요. 자, 카니사 선수는 왼쪽에서도 뛸 수 있고 중앙에서도 뛸 수 있거든요. 모렐 선수와의 교체라면 역시 왼쪽으로 오늘은 기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으로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월드컵 본선에서 카니사 선수 같은 경우는 중앙보다는 측면 쪽에 기용이 될 공산이 커요. 예. 키가 좀 작은 선수거든요. 자, 계속 스위스 현장 화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후반전 상황이 지금 두 번째 끊어지고 있습니다. 파라과이가 지금 계속 이제 선수 교체를 하면서 파라과이도 선수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그리스의 선수를 바꿨습니다만은 그리고 포메이션도 바꾸고 전술도 좀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은 글쎄요 전반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사실 그리스가 지금 3백을 사용할 때는 예. 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토로시디스라든가 세이타리디스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측면에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은 또 지금 초반에 반짝 토로시디스 선수의 공격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는 좀 또 잦아든 인상이거든요. 그렇게 잘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리스 수비가 3백으로 전환된 이후에 더 단단해졌다는 인상도 안 주거든요. 그것도 아니죠. 네. 사실 에드가 베니테스 같은 신예 선수에게 또 과감한 돌파를 허용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점프가 조금 높았는데요. 네. 베니테스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 파라과이 입장에서는 마리오스 선수는 사실 나이에 비해서는 좀 늦게 최근에야 등용이 된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베니테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신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22살 아니겠습니까?
멕시코에서 뛰고 있는 베니테스가 네. 그리고 이제 한 선수를 더 언급하자면 로돌포 가마라 선수. 네. 네, 역시 공격 진영 쪽의 선수입니다만 이 베니테스와 가마라가 파라과이의 이제 정말 신데렐라를 노리는 그러한 월드컵 본선의 멤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직까지 될 것 나오지 같습니다. 않은 가마라는 A매치 경력이 지금 2번밖에 없거든요. 네. 파라과이 전반전 2골 그리고 후반전 지금 22분이 지났습니다만은 여전히 2대0을 앞서는 파라과이. 자, 베니테스가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리베로스가 왼쪽으로 열어주는군요. 자, 토레스. 아우렐리랑 토레스죠. 그리고 오, 헤딩! 네, 지금도 자, 지금 이 파라과이 공격 한번 보세요. 아주 단순한 크로스에 의한 헤딩 슛인데 그리스 수비가 거의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스를 상대로 공중볼이 무조건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그렇네요. 것을 전반전에도 한번 파라과이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를 네. 완전히 따돌리는 크로스라면 위력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금도 경우에도 그리스의 수비진이 위치 선정에 있어서 좀 서투른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면 예. 충분히 더 작은 신장으로도 좋은 지역에서 헤딩볼을 따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헤딩 공격은 단순히 키 높이뿐만 아니라 네. 공간 확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상황에서도 수적 우위냐 수적 열세냐 이것이 네.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분명히 그리스 수비는 오히려 키가 작은 파라과이 공격수들에 의해서 공중 공격을 허용당했습니다. 지금은 하나 나왔어요. 지금 개인기. 뚫고 들어가네요. 자, 걸려넘어지는데. 이 사마라스가 그리스의 어떤 발재간에 있어서는 뭐 2번째 정도는 된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지금 수비 한 3명 따돌렸죠. 네. 그 전에 도는 동작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자, 일단 뭐 수비에게 밀린 모습이긴 합니다만 평가전이어서 그렇게 페널티킥이 불릴 상황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토레스. 자, 짧게 끊어서 파라과이. 자, 왼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카니사가 있어요. 토레스의 중거리 슈팅. 한번 욕심을 내봤습니다. 네, 오늘 뭐 워낙에 컨디션이 지금 볼을 올려주는 거, 어시스트 하는 데 있어서는 토레스 선수 컨디션 굉장히 좋거든요. 예. 이 토레스 선수라든가 이 파라과이 하면 우리가 아테네 올림픽 8강전에서 만났던 멤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뭐 지금 파라과이의 공격진, 특히 뭐 바리오스라든가 베니테스 선수는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 나머지 공격진 선수들은 이전부터도 우리에게도 친숙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아테네 올림픽 8강전에서 파라과이에게 3대2로 졌을 때 네. 아깝게 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파라과이는 결승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만났던 선수들이 지금 파라과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 계속 화면 끊어지고 있는 스위스 슈에체비제 경기장의 그리스와 파라과이 평가전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가 3-4-3을 지금 활용하는 모습도 좀 더 잘 보고 싶은데요. 네. 자, 그러나 3백으로 전환되고 좀 더 수비를 강화 그리고 미드필더진을 두텁게 하는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효과가 잘 안 보이고 있는 그리스의 후반전 상황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뭐 100% 경기를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별반 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2일 그리스와의 첫 경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경기력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네. 바라는 마음도 지금 있거든요. 물론 지금보다는 스피드가 좀 더 높아질 것이고 네. 적극성도 조금 높아질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의 문제는 기본적인 스타일의 장점과 단점은 그대로 크게 간다는 안 거죠.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자, 크로스도 예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자, 그리고 뭐 그리스만 평가전인가 또 그게 아니죠. 파라과이 입장에서도 이것은 120%를 쏟아부을 뭐 경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역시 파라과이가 자신들의 어떤 재능, 자신들의 스타일을 잘 살려가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 쪽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일단 그리스로서는 지난번 북한과의 평가전에서 정대세에게 2골을 허용할 정도의 약한 수비력은 또 보였거든요. 네. 오늘도 지금 전반전에 2골 허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홍영조, 박남철, 문인국, 정대세 선수로 이어지는 네. 위험 지역에서의 빠르고 세밀한 패스워크는 북한이 그리스보다 더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북한이 그리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빠른 패스와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대세 선수가 뭐 정말 여러 공간을 움직이면서 흔들어 주니까 예. 그런 움직임에 역시 그리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파라과이 공격이 그렇게 빠르게 패스하고 움직이면서 그리스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네, 파라과이가 특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전반전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측면과 중앙을 패스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네. 대부분 빠른 타이밍에 패스가 오가거든요. 그리스의 오토 레아겔 감독 표정 보세요. 아주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거든요. 네. 자, 이제 본선이 며칠 남겨두지 않은 그야말로 일주일 후에는 한국과의 첫 자, 경기를 치러야 지금도 되는데 걷어내고 있는 그리스의 초로바스 골키퍼. 자, 특히 그리스 입장에서는 평가전에서 1무 1패 아니겠어요? 네. 세네갈에게 패, 북한과 무승부. 오늘 그리고, 네. 지금 2대0 지고 있는 상황. 네, 지금 오늘 경기도 사실 패색이 좀 짙어 보이는데 예. 그렇다면은 1무 2패의 평가전 성적을 안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축구공은 돌려줘야죠. 지금 글쎄요. 그냥 예. 또 드리는 것도 같습니다. 자, 일단 프리킥을 얻어낸 그리스.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28분이 지났습니다. 자, 베론을 빼는군요. 다리오 베론 선수가 빠지고요. 네. 자,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른쪽 산타나 선수군요. 호나탄 산타나 선수가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예. 카를로스 보네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보네 선수가 사실은 미드필더도 볼 수 있지만 오른쪽 측면 수비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산타나. 호나탄 산타나 선수가 들어가서 미드필드에 서고 보네 선수가 오히려 수비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 산타나 선수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국적을 바꾼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유럽 리그에 와서 뛰는 선수죠.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뛰고 있네요. 자, 네. 자, 지금 그 그리스 수비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횡패스가 지금 여러 차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의 빠른 미드필더진과 공격수들이 저런 횡패스를 한번 끊어놓을 수 있다면은 결정적인 기회도 쉽게 만들어질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사실은 아르헨티나 같은 팀과 할 적에는 네. 수비 진영에서의 어떤 서투른 볼 처리, 백패스, 패스 미스, 횡패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치명적이죠. 네, 특히 아르헨티나의 테베스라든가 메시 같은 공격수들이 공격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가 볼을 빼앗길 확률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우리가 또 그리스와 할 때는요. 지금 그리스 수비로 봤을 때는 우리가 또 볼을 뺏을 확률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그 스피드를 더 살릴 수가 있다면 네. 기회가 많이 나올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 자, 그리스는 토로시디스 선수 대신 지금 스피로플러스 선수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자, 4번 달고 있는 스피로폴로스가 화면이 끊어진 사이에 교체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네. 자, 사실상 스피로플로스 선수가 좀 더 주전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전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로시디스 선수를 한번 써봤습니다만 글쎄요. 그래도 자, 본선에서는 왼쪽 수비를 담당하고 네. 있는 스피로폴로스. 누가 나올지 이제 우리 한국전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왼쪽은 스피로플로스와 토로시디스 선수 중에서는 7대3으로 그래도 스피로플로스 확률이 높고 예. 오른쪽은 빈트라와 세이타리디스 중에서는 한 5.5대 4.5 정도로 빈트라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선수는 이제 세이타리디스였거든요. 자, 파라과이 다실바. 자, 지금 들어간 산타나죠? 산타나가 왼쪽으로 이어졌습니다. 토레스가 가운데로 크로스. 자, 지금 열렸어요. 이 슈팅 좋지 않네요. 에드가 바레토 선수요. 바레토죠. 자, 어떤 의미에서는 파라과이 미드필드의 에이스가 될 수도 있었던 선수입니다만 바레토. 글쎄요, 클럽에서 너무 기회를 못 얻었거든요.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뛰고 있는데 그렇게 출전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 전력 외가 됐던 선수기 예. 때문에 글쎄요, 전체적인 플레이메이커를 이번 월드컵에서는 리베로스 선수 쪽으로 보는 것이 파라과이는 더 맞을 것 자, 같습니다. 그리스의 크로스. 리베로스 지금은 뺏겼어요. 치올리스가 그러나 리베로스가 또 걷어냅니다. 자, 또 아주 빠른 순간에 치올리스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스 카라구니스 드로잉. 다시 한번 카라구니스. 자, 스피로플로스 올려주는군요. 선수. 네. 세이타리디스 크로스 올려줍니다.
자, 지금 그리스의 공격이 참 단조롭죠. 단순하고 네. 단조롭네요. 자, 키 큰 선수들이 많더라도 예. 지금 파라과이 수비처럼 헤딩볼이라도 앞쪽에서 끊어줄 수 있다면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앞쪽에서 끊어주는 어떤 위치 선정, 낙하 지점에 대한 포착이 우리 선수들이 신속하게만 해줄 수 있다면 사실은 저런 롱패스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선수들 이 경기를 이제 우리 코칭 스태프도 직접 관전할 것이고 선수들도 이 경기가 화면에 이제 입수되면서 충분히 공부를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이 그리스 파라과이 그리고 그리스 북한전들을 평가전들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리도 사실 벨라루스전이 만족스럽지 굉장히 못했죠. 네.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리스가 평가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약점과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예. 우리가 이번 남아공 월드컵 조 편성할 때 그리스가 우리 조에 속할 때 유럽 팀 중에서 그리스가 온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네, 뭐 좋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팀들의 조를 보면 네. 북한, 일본, 뭐 호주까지요. 그렇죠. 다 나쁘거든요. 정말 좋지 유럽의 않습니다. 강팀들이 네. 다 있는 그 조에 비해서는 우리로서 상당히 운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패스도 원터치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잘 봤어요. 산타나가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지금은 네. 산타크루스가 잡는 순간 옵사이드. 자, 보기는 잘 봤는데 조금은 저런 상황에서는 약간 돌아 들어가는 모션을 취해 줬다면 예. 그런데 지금도 산타크루스가 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 수비 라인을 보지 않았어 이번에는요. 이쪽 이 부심이 아까도 보면은 좀 짜요. 그러니까 그리스 아까 옵사이드 골 장면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옵사이드가 선언됐었는데요. 자, 리베로스를 뺍니다. 네. 파라과이는 자, 플레이메이커인 크리스찬 리베로스 선수가 나오고요. 오르티고사를 자, 투입하는군요. 네스토로 오르티고사 선수죠. 네. 자, 요즘은 K리그에도 오르티고사 선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월드컵에도 이 오르티고사 선수가 있습니다. 자, 오르티고사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선수도 월드컵 지역 예선 막바지 쪽에 가서 이제 마르티노 감독이 이제 이 선수도 설득을 했고 예. 또 이제 파라과이 협회도 설득을 해서 아르헨티나 태생의 선수를 파라과이로 옮겨온 케이스죠. 작년 후반에 국적을 파라과이로 바꾼 선수입니다. 네, 오르티고사. 아르헨티나 리그에서의 경기력이 워낙에 괜찮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리스가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자, 역시 카라구리스가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자, 카라구니스 선수의 프리킥 스타일은 대표팀이 꼭 봐둬야 됩니다. 예. 자, 지금 앞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카라구리스 킥을 받고요. 이번에 살짝 킥 네. 맞았어요 이번엔요. 이제 파라과이 수비진이 눈치를 챘어요, 지금은. 네. 자, 카라구리스의 킥이 이번에 위력 없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카라구니스 선수의 직접 슈팅, 강한 스핀킥이 올 것인지 네. 아니면은 지금처럼 살짝 넘겨줄 것인지 지금은 파라과이 수비진이 그 미리 넘겨준다는 읽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토로시디스 토로시디스 선수가 또 그대로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스피노폴로스도 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토로시디스를 이제 아예 미드필더 형태로 올렸다고 봐야 되겠군요. 자, 계속 사마라스가 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백패스가 또 나오네요. 자, 빈트라가 골키퍼에게 밀어줍니다. 네, 후반전 35분 지났습니다. 네, 카라구니스. 자,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니니스 선수가 전반전에 하던 역할과 좀 비슷한 것을 사실 지금 멤버 구성에서는 중원에서 카라구니스 선수가 좀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제 지금 그렇게 네. 움직여주면서 프리킥을 얻어냈거든요. 카라구니스가. 다만 카라구니스 선수도 최전성기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나이 32살입니다. 자, 저기 왔습니다. 그리스. 네. 자, 최종적으로 하리스테아스 머리까지 맞았는데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문전에서 네. 뭐 정교한 연결은 아니지만 혼전을 일으키는 상황을 또 그리스가 곧잘 만들어내거든요. 자, 지금 지금도- 사마라스도 맞고 네. 하리스테아스 그리고 토로시디스 선수까지도 맞을 뻔했어요. 예. 자, 하리스테아스 북한전에서 골을 넣었던 선수입니다. 자, 머리끼리 부딪혔죠? 머리가 부딪혔군요, 서로. 파라과이
다실바 선수와 머리가 부딪혔던 하리스테아스였습니다. 지금 그리스가 파라과이와 펼쳐지고 있는 이 평가전, 뭐 경기 자체로서는 썩 재미가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우리로서는 이제 월드컵 첫 상대 그리스의 경기력을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북한전보다도 좀 더 노골적으로 평가전의 냄새가 좀 짙게 풍기긴 하거든요. 이제는 선수들이 몸 조심을 해야 되는 네. 부상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경기거든요. 자, 이 네스토르 오르티고사 선수 역시 또 중원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선수예요. 파라과이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파라과이도 상당히 중앙 미드필드 쪽에서 좋은 역할, 또 중앙뿐만이 아니라 측면 쪽으로 돌아나갈 경우에도 좋은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자, 많습니다. 베니테스. 자, 짧게 이어주고. 있는데요. 이 연결이 안 되네요. 네. 바레토 선수 쪽이요. 자, 역시 파라과이가 공격할 때 그리스 수비가 보면은 이 간격 유지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베니테스 선수가 드리블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을 하니까 예. 그때부터는 그리스 수비수가 따라가는데 애를 먹습니다. 흔들리고 있네요. 네. 역시 그 그리스 수비가 빠르게 돌파를 한다면은 흔들리는 모습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또 일부심의 멋진 볼 컨트롤 장면을 한번 보여줬고요. 자, 파라과이의 마르티노 감독입니다. 파라과이 바레토. 자, 파라과이는 이 바레토라든가 오르티고사,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은 나갔습니다만 리베로스 선수. 예, 오르티고사. 네, 이러한 선수들이 대체로 측면과 중앙을 겸해서 뛸 수가 있어요. 예. 이른바 근데 이제 저- 멀티플레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자, 아주 짧게 정교하게 파라과이가 패스를 이어갑니다. 발을 걸었어요, 그리스. 자, 역시 그 그리스 수비가 서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요, 우리 선수들 파라과이만큼의 개인기가 없다면 우리의 그 빠른 조직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지역 예선에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스위스가 이제 그리스전에서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그 원동력은 역시 상대 위험 지역에서의 빠르고 세밀한 플레이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해법이 그렇게 깊었습니다. 네. 지금 파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를 어떻게 하면은 골을 넣고 그리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지가 지금 북한전에 이어서 파라과이전에서도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파라과이의 프리킥. 네, 아까 자막 실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스피로플로스 선수는 지금 나오지 않았죠. 지금 토로시디스 선수가 그대로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파라과이의 프리킥입니다. 스피로 플러스 4번 달고 있는 선수는 스피로플로스 보이네요. 선수가 나왔어요. 자, 프리킥. 네. 자,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자, 아주 지금의 프리킥이 날카롭게 프리킥은, 이어졌죠. 자, 왼발로서 처리하기 이제 상당히 좋은. 스피로폴로스가 뛰고 네, 있습니다. 스피로플로스 선수가 있고 지금 토로시스 선수가 같이 있군요. 예. 자, 왼쪽. 자, 그리고 윙백 역할을 하는 3백은 두 선수가 유지가 있는데요. 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그리스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합니다. 자, 치고 나가네요.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스 공격. 역시 자, 지금이 카라그리스 토로시디스 선수였죠. 올려줍니다. 이 토로시도스 선수가 3명의 파라과이 선수를 제치고 들어왔었습니다. 이제 후반전 40분 지났습니다. 네, 지금 들어간 오르티고사 역시 그 볼키핑력이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카니사, 오르티고사. 자, 스피로플로스 선수와 토로시디스 선수가 같이 있다는 것은 글쎄요, 지금은 다시 4백이 아닌가 또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야만이 지금 어느 정도 또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수비수 파파도폴로스가 공을 끌고 나오면서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자, 왼쪽으로 전개를 해주죠.
자, 파차초글루가 왼쪽으로 전개해주고 자, 지금 카라구니스 카라구니스가 선수 힐패스가 네, 나왔고요. 재치 있는 백힐이 나올 뻔했습니다만 사실은 뒤쪽의 선수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예. 자, 카라구니스. 자, 그리고 후반전에는 토로시리스 선수가 아주 공격에 많이 깊숙이 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게 걷어내고 있는 파라과이. 자, 그리스 공격이 파라과이 수비를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공략을 못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공격 속도가 상당히 느리진 편이죠. 네, 그리스가 항상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네. 공격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롱패스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상당히 좀 빠르지가 못하거든요. 네. 그러한 것이 이미 파라과이 수비진으로 하여금 질서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대목이 그리스가 또 계속적으로 안고 있는 약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스가 공을 가로채면서 자, 공격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차올리스가 왼쪽 밀어주고 자, 가운데로 크로스. 위력이 또 없어요. 자, 그리스의 공격의 네. 날카로움이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지금은 스피로플로스 선수가 공격수인 것 같네요. 측면 공격수요. 예. 네, 그렇다면은 거의 그런 지금 사마라스 선수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스피로플로스 선수가 오히려 왼쪽에 있을 걸로 보여요. 네, 측면 미드필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리스가 파라과이와 경기를 하면서 경기 종료 시간이 다 되는데 그리스다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의 어떤 철통 같은 방어력이라든가 또 날카로운 기습 공격력이 거의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역시 신체 조건이 크다고만 해서 결국은 완벽한 수비를 펼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결국은 선수들의 전체적인 움직임 그리고 조직력이 수반이 돼야만 하는데 그렇죠. 그리스가 그런 면에서는 유로 2004 때만큼의 지금 조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사마라스 돌파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은 수비 진영 쪽에 키르지아코스 선수가 빠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포백 스타일이 아닌가 이렇게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후반 중반부터 포메이션을 또 한번 바꿨다고 볼 수가 네. 있겠군요. 자, 베니테스가 가운데 끌고 나가고 슈팅까지 산타나의 슈팅까지 이어져 봤습니다. 파라과이. 자, 이제 경기 종료 시간이 거의 다 됩니다. 자, 일단 양 팀 모두 한 명씩 부상으로 나간 선수들의 부상 상태가 어떤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파라과이와 그리스 후반전 종료 휘슬과 함께 자, 그리스는 최근 평가전 계속 이기지 못하는 상태로 오늘 경기까지 마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평가전 3경기를 3월 이후에 치렀는데 네. 그리스의 결국 평가전 성적은 1무 2패로서 상당히 좀 만족스럽지 못한 형태로 월드컵 본선으로 향하게 되겠고요. 예. 글쎄요. 그리스가 물론 이 평가전들을 그리스의 모든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좀 느슨한 경기 운영이 실제로도 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도 이제 평가전으로 임하는 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팀들과의 어떤 스타일 대 스타일, 능력 대 능력의 대결에 있어서 그리스가 분명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만큼은 네.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세네갈과의 평가전에서도 2실점 네. 그리고 무득점이었습니다. 그리스가 그리고 북한전에서도 비겼지만 2실점. 2실점 네. 뭐 득점 2개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2실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지금 평가전에서 계속해서 2골씩 허용하는 팀을 완벽한 수비의 팀이라고는 도저히 부를 수가 없을 네. 것이고 결국 문제는 그리스는 전체적인 팀 스피드가 공격 그리고 수비에서 미드필드로의 전개 또 미드필드에서 공격으로의 전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 예. 우리가 역시 그 대목을 파고들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그리스의 이런 잇따른 평가전을 보면서 자신감을 충분히 갖되 그러나 방심하지 말아야 될 네, 것은 그렇죠. 그리스가 유로 2004 때 보였던 그 모습이 본선에서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월드컵 본선과 같은 토너먼트는 경기 수가 사실 결승까지 간다 해도 여러 경기가 되는 것은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토너먼트에서 누가 처음부터 흐름을 좀 잘 타기 시작을 하느냐. 네.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스가 지금까지는 분명히 좋지 않았지만 우리와의 첫 경기에서의 또 내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또 그 유로 2004의 어떤 분위기를 찾아올 수도 있는 네. 잠재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한 대목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 지금 이제 3시 반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밤늦게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경기를 보신 이 그리스 그러나 이 그리스 팀이 그리스의 진짜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와의 첫 경기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뭐 철저히 네. 뭐 방심은 금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밤입니다. 세계 최강 스페인과 우리 대표팀의 평가전도 KBS 스포츠 중계방송을 통해서 또 한번 응원들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벽 깊은 시간까지 축구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